안녕하세요. 선아쌤의 비밀상담소 정선아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함께 해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좀 많이 들었던 질문들부터 얘기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골반 초음파를 왜 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골반 초음파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자들은 사실 진찰 자체가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성에 비해서 생식기 자체가 다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구룡의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속상한 부분들이 많은데 진찰 때 누워서 다리도 벌려야 되고 속옷도 벗은 상태에서 질 안쪽에다가 기구를 넣는다거나 초음파 기계를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여성분들이 이제 진료실에 왔을 때 초음파를 안 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얻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줄긴 했으나 사실 여전히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생리불순이라든가 골반 통증, 배가 아프다든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초음파를 봐야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의 생식기는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여성의 생식기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자궁, 난관, 난소입니다. 얘네들은 진짜 이 골반의 깊은 곳에 있어요. 그냥 진찰만으로는 명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골반 안의 구조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초음파를 시행하는 거죠. 간혹 초음파를 보자고 했을 때 아니 이 의사가 오늘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초음파를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 어린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골반 초음파를 봐야 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복부 초음파입니다. 복부 초음파는 말 그대로 누워서 배로 보는 경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임신했을 때 배로 아기를 보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부 전체를 좀 다 조망하기 위해서 복부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방광을 조금 채우는 게 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소변 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왜 방광을 채우라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뒤 이어서 얘기할 질식 초음파, 질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비우는 것이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복부로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방광을 조금 채우는 것이 자궁의 위치라든가 모양을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골반 안에 있는 종양, 폭이 너무 클 경우에는 질 초음파나 항문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시야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종이 너무 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크게 본다 이럴 경우에 복부 초음파를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우리의 영원한 숙적 살이죠. 살이 조금 찌면 지방층이 두꺼워지게 되고 지방층을 투과해서 초음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잘 명확하게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소위 뱃살이 두꺼운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 초음파라든가 항문 초음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질식 초음파입니다. 질식 초음파는 말 그대로 질을 통해서 초음파 기구, 프로브라고 하는 기구가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해상도도 상당히 또렷하고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질식 초음파 자체는 산부인과 의사한테는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의 청진기,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큰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을 통해서 기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은 크지만요. 그래도 질 초음파는 산부인과 진료를 봤을 때 시행하는 골반 초음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문 초음파입니다. 앞서 얘기한 질식 초음파의 단점이 있어요. 바로 성경험이 없는 여성에게서는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인데요. 선염막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험이 없는 여성에게서는 질식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초음파를 하지 않나요? 아니죠.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고요. 거의 질 초음파랑 동일한 퀄리티의 그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험이 없는 여성에게서는 저는 복부 초음파보다는 항문 초음파를 꼭 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항문 초음파를 시행을 합니다. 항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고 좀 더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문 초음파를 볼 때는 좀 최대한 빨리 보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초음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초음파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산부인과는 진짜, 근데 저는 금전적인 것이 많이 부담이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골반 초음파를 볼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좀 더 저렴하게 볼 수가 있으십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산부인과를 방문을 해서 초음파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리미리 검진을 하지 않으면 이 종양들을 발견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고, 나중에 증상이 생겨서 종양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비싼 시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 종양이 암이라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초음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골반 초음파를 의사들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러이러한 방법들과 이유 때문에 내가 초음파를 보는구나 라고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진료를 보시는데 두려움이 좀 더 감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들, 궁금증들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좀 더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꼭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